남북 정상이 이번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죠. 이제 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던져졌습니다. 남북 정상의 합의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양무진 경남대 교수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점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예. 평화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문이라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신뢰 구축, 더 나아가서 평화 정착, 또 마지막 부분에 한반도 비핵화 부분 들어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의 문은 열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렸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떤 게 있을지는 좀 짚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남북 정상이 만찬을 통해서 얼마나 남북 정상이 가까워져 있는지를 그대로 건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측 속담이 참 정겹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어제를 옛날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평화의 길도, 번영의 길도, 통일의 길도 성큼성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결실은 온 교례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월 27일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멎어있던 시계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합의한 대로 앞으로 수시로 때와 장소에 가림이 없이 그리고 격식과 틀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모색하고 의논해 나갈 것입니다. 네, 수시로 때와 장소에 가림 없이 문 대통령을 만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양국 정상이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런 약속을 강조해서 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예. 우선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지요. 그리고 서로 약속한 것을 하나 둘씩 지켜나가다면 그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동안 남북 간에는 분단과 전쟁, 수많은 도발, 핵미사일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의 골이 깊어질 때는 깊어진 거거든요. 예. 어떤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선언이 나왔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환영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 그동안 북한에게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걸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의 논처리가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 쓰고 있고 출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 쓰고 있고 이제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문이 열렸어도 그 문을 들어가서 예. 바라는 목표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가다가 말거나 문이 가다가 다시 들어가지도 전에 닫히거나 예.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갈 길이 멀다고 그랬고 예. 어려운 장애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이 됐어요. 하트라인이 만들어졌지요. 그다음에 선언이 합의됐고 앞으로 다음 회담에 합의도 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제 펼쳐진 이런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과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예. 이것이 정말 과거로 김정은 위원장도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예.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국제사회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 앞에서 본인이 입으로 약속을 한 만큼 이번만큼은
허언이 아니라 예. 정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저 기대하고 또 희망을 가져보는 약속의 거죠. 무게가 더 무거워진 거잖아요. 그럼요. 직접 얘기를 한 네. 거니까요. 양무진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가서 북측 속담을 좀 인용하면 좋을 것 같다 분위기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북측 속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북한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나 보죠. 자주 쓰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옛날은 아니더만도 2000년대 이 남북 이 장관회담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이 남측 수석 대표였어요. 북측 점검진 일할 때 길동무라는 이야기를 예. 많이 했습니다. 아마 길동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친구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 좀 더 깊게 표현하면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이번에 예. 양 정상이 이렇게 이 운명 공동체에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합의서 잘 지켜나가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개마고원, 예. 백두산 트레킹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 대해서는 좀 간단히 보면 됩니다. 예.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북측으로 가고 싶다 이러니까 이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든지 문제를 놓겠다. 그러니까 이 금강산, 평양 이러니까 친구도 준비해 놓겠다 이런 예.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트레킹 이렇게 운운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남북 관계 전면적인 정상화 예. 이렇게 이뤄놓고 본인이 가겠다 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남북 정상 간에 수시로 보자. 백두산 가고 싶다. 이런 대화가 서스럼 없이 이제 오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 화법도 화제를 모았죠. 얘기 좀 들어보시죠. 내가 말씀드리면 그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응급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또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그치? 오늘 여기서 다 다음 기회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나 그치? 이러면서 구어체도 이제 사용하고요. 상당히 네. 좀 솔직한 화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리더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모도 있다. 이 점이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죠. 예. 아시다시피 고모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측근들도 가차없이 그냥 그 앞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미사일을 제일 많이 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신베를린 선언을 하고 대화의 손을 내밀었어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오고 갔던 말폭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언제적 일인가 할 정도로 그렇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특히 그 이전에 이제 평창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오고 예술단이 오가고, 특히 우리 예술단과 특사단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이제 우리보다 가깝게 친근하게 보여졌고, 예. 특히 이번에 와서 저는 육성 연설하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북측 화면에 늘 말은 안 나오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솔직 담백해 보이고, 그렇게 숨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중계를 흔쾌히 수용을 하고, 사실 파격적인 면모들이 있거든요. 군사분 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이라든지 1대1로 도보교를 따라서 예. 한참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한 장면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정상국가, 특히 동맹이라든지 우호국가 간 정상 발표하듯이 그렇게 한 그런 모습들은 파격적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외형적인 이미지를 바꿔놓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이미지가 제대로 바뀌어지려면 여기 성론에서 합의했듯이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정말 본인이 뱉은 대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얼만큼 신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예.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네, 뭐 우연히 나온 발언들도 있겠지만 나오기 전에 준비도 많이 했을 테고요. 그리고 치밀한 이미지 전략을 짜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점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뭐 이게 핵심이었고 예. 두 번째는 빈말을 하지 않는 지도자. 뭐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 문 세대장님 잘 말씀했지만도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의 결과인지 아니면 몸에 배인 것은 잘 모르신다만도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건 있고 그다음에 경청하는 자세도 있다. 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례로 몇 차례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문 그렇죠. 대통령님 예. 일자를 많이 붙였다면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좀 논리 정연하고 쉬운 말을 쓰더라는 것이죠. 뭐 일례로 11년 동안 상당히 오래 걸렸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행하면은 그 11년이 그렇게 뭐 오랜 기간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리성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아니겠냐 예.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양측이 사전에 이제 치밀한 그 조율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북측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게 가장 크다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글쎄요,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신년사에서 밝힌 것이 2018년을 남북 관계 발전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18년에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보란 듯이 좀 해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대 행위 중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는데 지금 보면 이번 정상 선언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좀 대변을 한다면 지금 우리 우리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의지를 담겠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 평화도 되고 남북관계 발전도 된다. 그래서 모든 이 비중을 거기에다 이제 두었는데 이제 정상선언의 구성을 보면 사실은 까꾸로 돼 있어요. 남북관계가 제일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긴장화나 제일 끝에 핵 문제도 제목도 핵은 아니고 뒤에 이제 한 개 조항으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물론 완전한 비핵화라고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합의문에 또 순서가 갖는 의미도 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우리는 핵 문제를 앞에 넣자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측에서는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다. 근데 사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핵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측이 얻은 것은 남북관계를 제일 많이 부각시키고 분량도 많이 늘리고 비록 당장 실천은 안 되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경협이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 저는 뭐 과거에 실제 북한 군인들과 협상했을 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는 것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다시 말하면 지난 2015년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응징 조치로 대북 심리전을 개시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뼈아픈 조치가 됐지요. 우리를 향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포격도 가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 굉장히 북한이 불편해하는 일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우리가 응징 조치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북측이 간절히 요구했을 것이고 우리 정부가 들어줬을 거예요. 글쎄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저는 이 부분 북방 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한 그 전제하에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고 준수하고 그걸 기준으로 평화 수역을 설정한다면 그건 과거 우리의 입장과 같지만 이것이 북한의 입장 그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결국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됐고 이후에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은 북측이 상당히 수학으로 얻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이 2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합의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번역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 세대님께서 뭐 이러한 여러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인데 사실은 그는 문 세대님의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제 뜻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번 합의서에 보면은 뭐 순서가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 선결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문제 이런 부분들 먼저 하고 특히 비핵화 이 부분 대해서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뒤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고 그다음 이번에 합의서를 보면 물론 손뼉도 우리가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근데 저는 이번 합의서에 보면 거의 우리의 입장을 북한이 수용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센터님께서 지금 저 서해상 이게 표현인데 2007년 남북 정상 그 보면은 서해 북방 행성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서해 있죠. 근데 지금 뭡니까? 여기는 서해 북방 한계선이랑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것이 차후에 어떻게 될 값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서해에 있어가지고 경비개선을 자신들의 경계선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NLL 북방해선 어떻든 간에 이 북측 이것이 우리 합의상에서 북한을 발표한 것도 그대로 서해 북방 항해선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가고 그다음 지금 이제 비핵화 이라는데 아주 모호하다 그랬는데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을 둬가지고 물도 많고 산도 아름답고 뭐 자연도 뭐 하다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 한마디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완전한 비핵화인데 지금 이제 CVID 이야기하지요. 그럼 여기에 뭡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뭐 되돌렸으면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뭡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서 뭡니까? 그냥 동결 무슨 분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비핵화의 표현이고 완전한까지만 들어가더라도 이건 성공이다. 이것이 뭡니까? 남북 정상선언 나오기 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비핵화의 개념과 비핵화의 목표가 완벽히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개념은 뭡니까? 핵 없는 한반도. 목표는 뭡니까? 완전한 비핵화. 이것만 지금 더 이것이 어떻게 모호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제 말씀 좀 드릴까요? 이제 모호하다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이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 문장은 말이죠. 남과 북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는 목표를 확인하였답니다. 목표를 확인한 것이지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장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앞으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CVID와 같은 그런 형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고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보여주면 됩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을 위한 일종의 좀 뭐 길잡이 역할, 운을 띄운 그런 합의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불만 섞인 말씀 이런 말씀은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뭐 다각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직접 좀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양 교수님.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는 그런 대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발표문에는 뭐 김정은 위원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양 정상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대화록이 다 있습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북한의 조선중앙TV뿐 아니고 노동신문에 있는 그대로 비핵화의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록에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합의문에도 명시가 돼 있고 본인이 서명했다면 예. 본인의 입으로 만일이 보는 앞에서 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만 했어도 예. 되는데 왜 그걸 못했느냐. 그것이 의구심을 더 키우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어쨌든 양 교수님 말씀대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도보다리 위에서 또는 딴 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건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겠지요. 청와대가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점이 기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되고 이제 공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핵 폐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구체적인 시한 목표 예. 시한 있지 않습니까? 목표 시한과 그걸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게 아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번 정상선언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3항과 4항을 연결지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3조의 3항입니다. 예. 3조의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의 종전을 선언하고 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예.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예. 하였다. 목표 시한이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명합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평화 상태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됩니다. 평화 상태의 구축은 북한 핵미사일의 폐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년 내에 예.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평화 상태를 구축하고 그걸 평화협정으로 맺고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과 수교를 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면 그러면 체제 보장이 되겠지요. 예. 그렇게 목표 시한과 방법들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되면 그렇다면 나머지의 합의들이 양 정상이 말씀한 대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 제 기대 섞인 전망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문세현 선생님 이야기는 꼭 그 과거에 이 미국이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섬 비핵화 후 평화 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간에 뭡니까? 소위 말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대해서 동일한 선상에 놓고 서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면서 포괄적으로 평화 체제 보장과 비핵화 이걸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합의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냥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백렬적으로 검증해 가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재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같이 가면서 뭔가 한반도에서 항구적 갈라하는데 또 과거식으로 문재인께서는 선 비핵화 후 예. 체제 보장라고 예. 한다면 북한은 또 뭡니까? 선 체제 보장 후 비핵화 하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되잖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내 책임이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내세운 것에 고무됐다.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몇 주 뒤에 내가 만날 것이다 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의 그 선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기대감도 있고요. 예. 저런 표현을 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본인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남북이 합의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한 비핵화, 양 교수님 말씀대로 CVD 방식의 비핵화, CVID, 그 비핵화를 합의했다. 자, 나는 그 합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딴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안 지키면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이면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단번에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양쪽이 원하는 것을. 예.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 신전략 노선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 단기간에 얼마나 좋은 예. 겁니까? 그야말로 뭐 통 큰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이제 관심사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표현법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Kim Jong-un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from everything we're seeing.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훌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북미 회담에 앞서서 뭔가 좀 열린 마음으로 내가 통 크게 해보겠다 이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평가할 때 아주 셈법이 아주 뛰어나 그죠? 이런 그 기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협상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평가한다는 것은 뭔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답을 들었다. 예.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근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폼페이오 국장의 방부에서 들은 이야기 있고 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들은 게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또 들은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확인과 확인한 결과 아마 저렇게 아주 좋게 김정은 위원장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앞으로의 관건은 뭐냐면요. 예. 간단하게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관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손을 두고 선본을 써가지고 비핵화를 갑시다 하면은 당정 국민이 다 따라오는 그런 정치 체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정치 체제가 이래가지고 우리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해주자. 그럼 체제 보장의 가장 핵심이 수교단 말입니까? 예. 그 수교는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가 이것을 빨리 조율해가지고 예. 오케이 잡으면은 체제 보장이 빨리 되면 비핵화도 빨리 당길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요. 네. 이게 단계적으로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핵 폐기가 이루어졌다는 거를 증명이 됐을 때 체제 보장과 모든 뭐 수교를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동시에 완료한다라고 포괄적으로 합의하고요. 그다음에 핵 검증, 사찰과 검증과 이런 과정과 체제 보장을 위한 수교 협의를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예. 평화협정, 남북 간에 할 일, 남북 미가 할 일, 남북 미중이 할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예. 마무리마무라 예. 이거를 최대한 압축하고 단기간 내에 하자는 거지요. 예. 그게 전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도발적인 언동을 했을 때는 나쁘게 표현한 것이고 예. 실험을 중단하고 평창올림픽 참석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 과정에서 표현이 바뀐 거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더 바뀌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한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소요. 후보지가 지금 5군데였는데 2곳으로 압축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싱가포르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 예. 대통령은 이런 미국 언론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 장소 가지고 한문은 넓혔다가 한문은 좁혔다가 한문은 예. 중앙 갔다가 이것은 뭡니까? 협상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은 지금까지 관료를 봤을 때 평양을 선호한다. 평양을 선호한다. 예. 우리는 판문점을 선호한다. 미국은 제3국을 선호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3국 중에서 조금 북한 입장을 조금 뭡니까? 고려한다 하면은 이 운송수단, 이 타면에서 아마 볼라디 또는 몽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를 이야기하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디가 될 이것은 것 같으세요? 상호주의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적진인 평양에 가가지고 성과를 얻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간략하게.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으로선 울란바토르 몽골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예. 이번에 멋진 합의를 도출하고 본인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평양도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후보지가 5곳이라고 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곳으로 좁혀졌거든요. 최종 한 곳은 어디로 결정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모진 경남대 교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